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비트코인이 지금 2%가량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55선으로 투심이 소폭 위축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코인 시장의 하방 압력과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GBTC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고 더 낮은 ETF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갤럭시 디지털 CEO는 6개월 내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했는데요. GBT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GBTC의 보유 금액이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것도 이더리움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전에 상승력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와 줬다라는 겁니다.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더리움 클래식도 역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덴쿤 업그레이드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호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최근 JP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22년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 머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지금 채굴이 진행되죠. 그런데 JP모건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알트코인과 동일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증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소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의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는데요.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는 코인베이스 측 사람입니다. SEC보다 더 훌륭하게 이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들을 보시면요. 판사는 기존의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강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이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회계감사원이 SEC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 3가지 개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SEC에게 22년도, 26년도 디지털 자산 담당 조직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등 혁신 기술에 대해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를 개발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 12월 SEC에게 전달됐으나 이번 달 16일에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즉 낡고 오래된 이 증권법이 아닌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 의원이 내년 하원 금융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미 하원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SEC의 과도한 규제와 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JP 모건이 주장한 건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내용으로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긴 한데 코인베이스와 SEC와의 소송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판사도 SEC보다는 코인베이스 측의 긍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과 전적으로 여러 소송에서 패소를 진행한 이 SEC에겐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70%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이 기각 관련된 최종 판결은 나와주지 않았지만 최소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 5월 최종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코인베이스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흐름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여기 34,000원 라인 단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32,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32,000원 선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인 여기 3만원까지 내려와 줄 수 있는 부분 분명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중단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만원 라인 단가에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 단가에 그냥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매도 압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에서 다시 끌어올려줬던 건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도 큰 폭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라인 단가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죠. 해당 여기 라인선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000원 라인 단가에서 새로운 지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여기를 또다시 지지를 받아줄지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받쳐주지 못하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 여기 32,000원 라인까지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보다 더 추가적으로 3만원까지는 내려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차트에서 어느 라인을 지금 지지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매수가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받아보시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장기와 단기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가 왜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줬던 기사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50%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이더리움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됐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일 때 더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높은 상승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SEC는 5월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블랙록, 인베스코, 아크 및 바네크가 승인을 대기 중이고 그레이스케일은 기존의 이더리움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단락인데요.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일경을 움직여주는 최대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지금 현재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ETF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블랙록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 신청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관련해서도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이더리움도 결국 승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이더리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에 모두 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동안의 블랙록의 전적을 보시면요. 577전, 576승입니다. 단 한 건의 사례를 빼고는 모두 ETF 승인을 이뤄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말이 많았지만 결국 승인이 됐죠. 그만큼 강력한 이 블랙록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더리움 ETF이기 때문에 이 ETF는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조계와 미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제 5월 그 결정 기한 그 전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또한 기대감으로 더 높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이렇게 220%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비트코인 캐시 또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종목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이 최근 이 덴쿤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줬는데요. 이 덴쿤 업그레이드는 메인넷 확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블록이 도입이 돼서 90%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또 한번 90% 이상 절감을 시키는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호재로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골리 테스트넷에서 18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요. 이달 마지막 날에는 세플리아에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내달엔 홀스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폭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며칠 남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트랜잭션이 증가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줬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밑에서 받쳐주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끌어내려왔던 부분에서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어가 줄 수 있는 부분, 브레이크를 잡아주냐 아니냐 이 부분을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언제 어떻게 저점을 확인하냐, 바로 이 분봉
연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에서 한번 쭉 빼주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저점 매수기에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보시면 이런 미끄러져 내려와줬다가 다시 끌어올려줬었던 부분들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제가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자료 받아보시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받아보시면서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